막물레입니다. 자, 오늘 막걸리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같은 양조장에서 나온 막걸리인데 하나는 이제 6도짜리고 하나는 12도짜리예요. 그래서 두 개가 세트입니다. 세트. 하나는 새우녀, 하나는 연어랑 이렇게 두 가지 막걸리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특징을 몇 가지 짚어 드릴게요. 포항의 막걸리입니다. 포항. 사장님이 포항을 좀 상징하는 어떤 막걸리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꾸준히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. 그래서 포항 쪽에 이제 유명한 설화 중에 요 연어랑 새우녀 설화가 있어요. 그 설화를 바탕으로 요 두 가지 막걸리가 좀 탄생을 한 어떤 스토리가 있고, 또 플러스 무감미료 막걸리,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산뜻한 막걸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으셨나 봐요. 그래서 탄생한 배경 중에 하나가 또 하나 그게 있고, 그 다음에 이 동해명주가 이 양조장이 포항에서 유일하게 이 바닷가에 있는 양조장이라고 합니다. 바닷가. 그래서 회랑 좀 어울리는 막걸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겸사겸사해서 만드신 막걸리가 요 세트 막걸리 연어랑 새우녀 막걸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신상을 좀 먼저 털어볼게요. 연어랑부터 좀 털어보겠습니다. 자, 제품명은 연어랑 탁주입니다. 이게 이제 풀네임이에요. 식품명은 탁주고 내용량은 750, 에탄올 함량은 12%예요. 원재료를 보면 정제수, 쌀이 국내산 포항쌀이 들어갑니다. 누룩, 효모, 조제종국, 정제효소제, 젖산 이렇게 들어가네요. 얘기했듯이 감미료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. 유통기한은 60일로 명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제조한 지 30일, 딱 절반이 지난 상태입니다. 업소명은 동해명주고,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가격은 전통주 소매점에서 한 통에 7,000원 주고 구입을 했네요. 자, 그러면 이번엔 새우녀. 새우녀는 상품명은 정확하게 새우녀 탁주입니다. 식품유형 탁주 756%. 여기서 차이가 나죠. 에탄올은 12%, 여기는 6%. 그 다음에 원재료를 보면 정제수, 쌀, 국내산 포항쌀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누룩, 효모, 조제, 종국, 정제, 효소제, 젖산. 들어가는 재료는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. 도수만 약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. 6도하고 12도. 나머지 똑같겠죠? 동해명주, 경북 포항시에 위치하고 있고, 요건 이제 유통기한이 약 28일 정도 되고, 현재 상태는 제조한 지 13일 지난 상태입니다. 13일. 가격은 같은 곳에서 구입했습니다. 전통주 소매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한 통에 3,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새우녀부터 먼저 먹어볼게요. 요게 이제 도수가 낮으니까 요 낮은 것부터 좀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굉장히 깔끔하게 따라져요. 특별히 이렇게 진하게 꿀럭꿀럭 거리는 것도 없고, 따를 때 탄산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냥 맑게 콜콜콜콜콜 이렇게 따라지는 그런 모습이고, 싹 돌려봐도 잔에 이렇게 늘러붙는 게 없습니다. 흰띠가 생기는 게 거의 없어요. 진짜 아주 미세한 입자가 살짝 붙어 있고 거의 물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네요. 맑은 게 먼저 들어옵니다. 이게 물 같은 느낌이 먼저 들어오면서 끝까지 맑고 부드러운 게 딱 넘어가요. 그러면서 단맛은 전혀 나지 않고 신맛하고 약간 쌉싸름한 맛, 그리고 거기에 약간 쿰쿰한 향, 요런 게 이제 싹 돌아요. 그러면서 살짝 흑향 같은 게 납니다. 그런 쌉싸름 맛과 함께 흑향이 나요. 약간 발효의 향과 같이. 이게 6도짜리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새우녀는 먹으면 너무 물 같다, 너무 연한 느낌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, 역시나 제가 직접 먹어봐도 좀 맑은 느낌입니다. 묽은 느낌이에요. 맑다 못해 조금 묽은 느낌이에요. 우리가 일반적인 막걸리를 생각하시면은 그것보다 훨씬 묽은 맛입니다. 그거는 확실해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연어랑을 좀 먹어볼게요.
이건 좀 도수가 있다 보니까 따를 때부터 조금 더 걸쭉하게 따라지긴 합니다. 그렇다고 많이 걸쭉하지는 않아요. 전체적으로 이것도 그냥 좀 부드러운 맑은 느낌 플러스 부드러운 느낌이 좀 느껴져요. 그리고 잔을 쫙 돌리면 요거는 살짝쿵 하얀 띠가 생깁니다. 냄새는 여기서 나는 향이 조금 더 묵직해졌어요. 진해졌어요. 맛은 훨씬 강하네요. 일단 단맛은 똑같이 없습니다. 거의 없고, 이게 60일 중에 30일 정도 지나서 그런지 탄산이 조금 더 찌르르르하게 느껴져요. 전기처럼 짜르르한 탄산이 혀하고 이 입안을 쫙 자극을 살짝 해주네요. 그리고 신맛과 쓴맛이 입안에 가득 차면서 전체적으로 입 안에는 텁텁한 느낌이 딱 묵직하게 돕니다. 비슷한 결을 가지고는 있어요. 재료 똑같죠? 도수만 다르죠? 기본적인 어떤 단맛이 없는 것과 신맛과 약간 쌉싸름한 맛 요런 거는 비슷해요. 비슷한데 그걸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둘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. 이게 훨씬 묵직하고 깊은 맛이 나요.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12도인데 12도보다는 조금 가볍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요게 그냥 약간 보편적인 막걸리, 좀 진득한 일반 막걸리에 비해 도수가 조금 높은 한 9도짜리 정도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막걸리의 느낌이 들어요. 좀 진득한. 그리고 너무 묵직하지 않게 약간 찌르르한 탄산이 있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근데 이걸 먹고 요걸 먹어보면 어떠냐면 굉장히 묽어요. 맑다 못해 좀 묽은 느낌이고, 거기에 확실하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얘는 텁텁한 그런 막걸리, 그런 은은한 곡향들이 잘 묵직하게 믹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진한 맛이 느껴지는데, 얘는 그런 누룩물 같은 그런 좀 연한 그런 곡향과 곡 맛이 나요. 누룩물 같은. 그래서 일반 우리가 탁주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런 탁주, 탁한 느낌, 좀 거친 느낌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막걸리.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별점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내려보면 이건 단맛이 없습니다. 아마 제가 단맛 안 준 거는 딱 하나 있을 거예요. 딱 하나, 송명선 막걸리 하나 있어요. 순전한 단맛으로 따지면 얘는 똑같이 제가 두 번째로 단맛 0을 줄 수가 있겠어요. 단맛 0이고 신맛은 한 3 정도의 신맛이 있어요. 그러니까 단맛이 제가 0을 줬다시피 안 느껴지니까 신맛이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탄산은 0.5 정도의 아주 약한 탄산을 가지고 있고, 바디감도 이거는 한 1.5, 굉장히 맑은 가벼운 축에 드는 그런 막걸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에 비해서 이 연호랑은 상남자예요. 상남자. 단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 그 기본적인 이 쌀에서 오는 단맛이 살짝은 나요. 조금 더 묵직한 이런 약간 뭐가 섞이진 물 탄 것 같지 않은 원액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0은 아니고 얘보다는 확실히 단맛이 살짝 느껴집니다. 미세하게.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래도 0.5는 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딱 먹었을 때는 안 단 막걸리 이런 맛이 납니다. 거의 0에 가까운. 신맛은 똑같이 3의 신맛이에요. 그리고 탄산이 조금 더 찌르르하게 강합니다. 요 지금 상태는 탄산이 한 1.5 정도? 아주 전기처럼 찌르르한 탄산이 1.5 정도가 느껴지고, 바디감은 굉장히 묵직합니다. 한 3.5 정도의 좀 묵직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는 게 요 연호랑 막걸리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. 조금 막걸리스러운 좀 탁한 그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, 좀 묵직한 전체적으로 그런 맛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게 좋아요.
그리고 기본적으로 달지 않은 막걸리 찾는 분들한테는 이게 완전 베스트입니다. 근데 달지 않는 막걸리 중에 좀 텁텁하지 않고 좀 편하게 쉽게 마셨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 새우녀를 찾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인지 이걸 이제 먹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제 팁이라면 팁일 게 있는 거죠. 얘는 좀 탁하고 알코올 도수가 진하고 얘는 조금 맹맹하니까 섞으라는 거예요. 잘 섞으면 6도와 12도, 9도짜리 중간의 막걸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어디선가 먹어봤음직한 9도짜리 막걸리의 맛이 살짝 느껴집니다. 약간 좀 어중간해져요. 그래, 어디선가 먹어봤음직한 이런 어중간한 맛이 돼요. 그냥 오히려 이거 뭐야? 맑은데 이거 독특하네, 그냥 좀 신기하네 하면서 좀 기억에 빡 남을 맛이고, 얘는 얘 나름대로 굉장히 묵직하게. 자, 그러면 안주를 좀 곁들여서 같이 좀 더 먹어볼 텐데, 이 양조장 사장님이 만드실 때는 그 회하고 조금 어울리는 막걸리가 있었으면 하고 만드셨다고 했잖아요. 이 새우녀는 흰살 생선하고 잘 어울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드셨고, 요 연어랑은 붉은 쪽 생선이나 그 유명하잖아요. 포항이 이제 과메기가 유명하잖아요. 과메기하고 좀 어울렸으면 하는 마음에 만드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이제 회는 회인데 생선회가 아니라 육회를 준비했습니다. 육회. 제가 사실 생선회를 준비할 수도 있었어요. 근데 오늘 왜 육회를 준비했냐면 회로 하기에는 조금 단맛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음, 음, 맛있습니다. 잘 맞아요. 부족한 단맛을 요 육회 양념이 좀 잘 받쳐주기도 하는데 약간 텁텁한 어떤 느낌의, 또 여기 기름진 어떤 양념, 기름기가 살짝 참기름 같은 게 들어가서 이런 게 있거든요. 그게 살짝 부닥치기는 해요. 그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.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중화시킬 수 있는 게 요 배가 있잖아요. 요 배랑 먹으면 음, 그 아쉬운 부분이 싹 해결이 됩니다. 완벽하게 잘 맞는 그런 궁합이에요. 그게 만약에 붉은 살, 약간 기름기가 있는, 요즘 이제 방어 같은, 참치나 방어 같은 기름기가 있는 붉은 살하고 먹을 때는 간장에 찍어 먹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은 초장에 찍어 가지고 이 기름진 맛과 이 텁텁한 맛을 좀 새콤달콤하게 한번 씻어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새우젓. 얘를 먹고 딱 먹으면 그냥 확 맑아집니다. 확 맑아져요. 이 텁텁함을 얘가 씻어내릴 정도로 맑아집니다. 얼핏 먹으면 막걸리 같지 않은 맛이에요. 자, 여기에 음,
음. 음. 이거는 제가 계속 먹어봤는데 왜 아리송하냐면 일단 이 육회하고는 안 맞습니다. 육회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속 이제 맛을 상상한 거는 생선회를 생각을 했어요. 흰살 생선회를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, 먹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떠올리는 간장에 찍어 먹는 생선 살하고는 그것도 이렇게 막 100%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서 제가 좀 계속 갸우뚱하고 있거든요. 오히려 저는 그런 쪽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런 어, 돼지고기 볶음, 제육볶음이라든가 아니면 해물찜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어쨌든 오늘의 육회하고는 그닥 어울리진 않습니다. 제가 계속 먹어봐도. 그러나 확실히 개성은 있어요. 맑고 뭐 제가 좋아하는 유의 어떤 탁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전에 먹어봤는데 와 그런 맛이었구나 하는 그런 확실한 기억에는 남을 만한 맛이긴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픽은 요거예요. 연어라. 그렇다고 이게 호불호가 없을 맛은 아닙니다. 이거 확실히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 맛이에요. 단맛도 없고 좀 쌉싸름한 맛도 있으면서 좀 탁해요. 도수도 12도로 높고 여러 가지 호보다는 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막걸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그래도 좀 막걸리스러운 맛이 아닐까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. 예. 음. 그리고 저는 육회를 살짝 간이 된 육회를 택했는데 이거보다는 뭐 육사심이라고 하죠. 그냥 육고기 양념 안 된 거, 뭐 뭉티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랑 담백하게 곁들여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새로운 막걸리를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상 오늘도 막물리였습니다.